여러분, 요즘 닭살 피부랑 등드름, 가드름과 싸우고 계시죠? 오늘 제가 도움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피부 왜 이래? 할 때 찾아오는 오란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밖에 나갈 일은 많아지고 노출이 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따뜻해진 날씨가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바로 오돌토돌 닭살과 등드름, 가드름 때문이에요. 이건 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고요. 수부지이면서 무척 얇고 민감한 피부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욱 예민해지는 것 같아 저는 화장품을 고를 때 나름 공부하듯 무척 꼼꼼히 고르게 되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 친한 언니처럼 최대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등드름, 가드름은 모두 모공각화증의 일종이에요. 일반적으로 머리나 목, 팔, 다리 같은 데 발생하고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에게 발견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긴 한데 전 왜 아직도 생기는 것인가요? 모공각화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공 안에 쌓인 피지와 각질, 노폐물 등이 염증을 일으켜서 양성 종양이 된 건데요. 뭐라고? 종양? 내가 종양이라니! 종양이라는 단어에 엄청 놀라고 무섭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학술적인 표현만 그렇지 양성이라 그냥 둬도 전혀 상관없는 질환이긴 해요. 그치만 우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오돌토돌 까슬까슬하고 색상도 붉거나 노랗게 올라와서 지저분해 보이는 걸 어떻게 그냥 두냔 말이죠. 가렵기도 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심한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찾아보다 절 만나신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점은 피부 청결 유지예요. 매일 깨끗한 물로 씻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어야 하는 게 기본이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데요. 에이, 꼴도 보기 싫은 거 빨리 없애버리겠다고 한 번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모공각화증에 좋은 스크럽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바로 성분과 질감, 그리고 pH 수치 등을 보는 게 좋은데요. 먼저 성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피지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살리실산, 알파하이드록시산, 베타하이드록시산 등의 성분이 모공각화증에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제가 이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모두 기본적인 베이스는 피지와 각질 제거 효과를 갖고 있고 거기에 성분마다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부분들이 약간씩 달라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살리실산과 알파히드록시산은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니아신아마이드 역시 모공 염증에도 도움이 되지만 피지 분비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베타하이드록시산은 흉터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레티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부 재생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그린티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와 모공 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라마이드는 피부 보호막을 강화시켜줘서 모공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사용하면 등드름이나 가드름 같은 모공각화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피부 상태와 증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니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와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스크럽의 질감인데요. 스크럽의 질감이 너무 거칠면 피부 자극 때문에 오히려 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스크럽보다 부드러운 질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pH 수치를 봐야 하는데요. 저도 스크럽 제품에서 pH 수치까지 봐야 하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우리 피부의 pH 값은 4.5로 약산성이에요. 근데 이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스크럽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서 pH 값이 피부와 비슷한 수준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스크럽 제품을 고를 땐 보통 누가 좋다고 하더라, 나 써보고 좋았어? 아니면 뭐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럴 땐 되도록이면 제조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성분 관리를 하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각질 제거를 다 했는데 각질 제거만 하면 다가 아니겠죠? 각질 제거만큼 중요한 건 바로 보습. 그럼 모공각화증에 좋은 보습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각질 제거를 열심히 했다고 이젠 좋은 성분으로 그 부분을 꾹꾹 채워 넣어야지 라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무거운 질감의 보습제는 피부를 더욱 끈적이게 만들어서 모공을 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태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고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공각화증은 모공이 막히는 것이 원인이라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세라마이드, 니아시나마이드,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 같은 성분들이 모공을 막지 않는 비코메도제예요. 모공각화증이 있는 부분은 유독 피부가 가려울 때도 많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더욱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땐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 공급에 좋은 보습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아요. 우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 전에 간단히 손등 같은 극소 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주 2, 3회 정도로 적당히 사용하셔서 내 몸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보습제도 마찬가지로 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 주 2, 3회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스크럽 할 때 같이 하시면 되겠죠? 닭살 피부는 모공각화증과는 약간 달라요. 이건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거라 주로 추운 계절에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각질층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이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습 크림이나 바디로션 같은 걸 자주자주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온수로 목욕하는 것이 좋아요. 목욕할 때는 마사지나 스크럽 제품을 사용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것도 좋겠죠? 맞아요. 나에게 맞는 성분으로 부드러운 질감의 제품으로 과하지 않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닭살 피부에는 습도 유지도 중요해서 가습기를 사용해서 생활 공간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온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따뜻하게 옷을 껴입거나 너무 땀이 많이 나는 옷을 입고 오래 있으면 이것도 피부를 상당히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옷차림에도 어느 정도 신경 써주시면 더욱 개선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공각화증과 닭살 피부에 도움이 되는 방법 또 하나가 뭘까요? 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이에요. 피부에 가장 좋은 건 뭐다? 맞아요. 잘 먹고 잘 자는 거죠. 모공각화증 또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과 피부 건강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모공각화증과 닭살 피부를 예방하시고 관리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좀 더 아껴보아요. 피부는 나를 아껴주는 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라니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